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의 재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 1. 유엔은 일본에 대해 예측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의 자연재해가 연일 나타나며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과 지진 같은 익숙한 자연재해를 벗어나 최근에는 후지산 이상 징후까지 관측되면서 일본 6개 화산이 동시다발적인 폭발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일본의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앞으로 일본 앞에 닥칠 자연재해를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이제는 일본 도심 중심가에서 지하 화산가스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제인 1일 구마모토현의 주택가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10시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일어나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방송사에 따르면 현재 구마모토현 중심지 지하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 화재라고 생각했지만 화재 장소에서 원인 불명의 유독가스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불길이 멈추지 않고 대형 화재로 번지고야 말았다라며 이로 인해 주택들과 차량들까지 불길에 휩싸여 마을 전체가 불바다로 뒤덮은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송출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마을 주민 10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충격적인 것은 유독가스를 마신 노인 3명이 사망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최초로 신고한 남성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가 퍼졌으며 다음날 이러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라며 공포에 빠진 모습입니다. 문제는 구급대가 출발했지만 화재 진압에 무려 10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일부는 지하에서 가스 냄새가 솟아오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현상에 대해 일본 화산 연구가인 와세다 대학의 미야자키 연구팀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현재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미야자키 연구팀은 얼마 전 구마모토 아소산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이 구마모토현 지하 깊은 곳까지 유독가스가 스며들어 이 같은 화재가 연일 관측되고 있다. 지하 지층에서 새어나온 가스는 작은 충격에도 화재로 발생하며 또한 사람들이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흡입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터질 것이다. 지금 구마모토현 지표면 아래는 유독가스가 가득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 구마모토현 주민들 전원을 대피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화산 폭발로 인하여 도심 한복판에서 화재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모습이며 일본이 손쓸 틈도 없이 연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많은 일본인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마모토는 구급대와 구조헬기가 없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방국인 한국은 일본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즉각 구조대를 파견할 것이라 생각한다. 1. 과거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큰소리 치지 않았나.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한국군이 수송기를 태워 구마모토에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들었다.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한국인들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며 거부했는데 이번에 도와줄지 의문이다. 갑자기 주택가에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말은 일본 전역에 지하에 유독가스가 가득하다는 말인가? 최근 일본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일본인들이 한국의 도움까지 바라고 있는 모습이다. 1.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의 신분증을 위조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늘어났다고 들었다. 그동안 일본이 최고라고 자랑하던 일본인들이 연일 발생한 자연재해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도달하고 만 것이다. 차라리 한국 신분증을 위조해서 한국으로 가야 한다.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에 등극했는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본 열도가 아닌 한반도에 살았다면 미국보다 훨씬 우월한 나라가 되었을 게 틀림없다. 지금 한국 땅을 매입해서 우리 일본 영토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1.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모든 자연재해가 한반도로 향했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 덕분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니 돈을 받아야 한다. 이제 자연재해로 피해 입는 일본인들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가 금액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한국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처음엔 혐한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았지만 잇따른 자연재해로 생각이 달라졌다.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조사해서 스파이가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1. 유독가스 살포가 한국인이 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인데 이러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 유독가스를 만들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후진국들인데 헛웃음만 나오고 있다. 최근 구마모토 지역에 유독가스 냄새가 난다는 소식에도 지자체는 무엇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정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니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1. 한국인들이 보고 있다면 미운 정을 생각해서라도 구마모토현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으면 한다. 한국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일본을 도와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잘 보일 기회일지도 모르니 적극적으로 우리 일본을 돕는 게 옳을 것이다. 한국이 이번 사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나와야 한다. 그동안 스카 총리가 우유부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만만히 보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압박해야만 할 것이다. 1. 현재 일본은 한국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는데 이러한 무력 행위는 멍청한 짓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기시다 총리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구호 요청을 해야만 한다. 아쉬운 건 한국 쪽이 아니라 일본인이 머리 숙이는 건 당연하다. 잇따른 화재로 구마모토 시내는 아수라장인 모습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늘어만 가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도 모자라서 이젠 지하 유독가스까지 발생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봐서 도망가야 한다. 1. 한국인들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니 일본 정부는 즉각 피해 금액을 내놓으라고 말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그러니 일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구조대를 보내거나 성금을 보내서 성의를 보여라. 결국 우리는 우려하던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만 것인가. 차라리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덜 상할지도 모른다. 식민지인 나라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1. 현재 구마모토현 인력이 부족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소방대와 구급대를 파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지금이라도 엘리트 구조대를 차출해서 일본으로 보내야만 할 것이다. 화산 문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죠. 이 소식에 일본 정부는 유엔의 선부른 판단일 뿐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뒤늦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섬나라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 보고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을 선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개념을 실현하겠다며 향후 수십 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탄소 중립 넷제로입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됩니다. 이를 위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죠. 최강의 초강대국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전에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기 개최되기 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05년 약 66억 이산화탄소 톤에 달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나머지 절반을 감축하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공정으로의 전환, 기업 환경 정보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포함시키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죠. 대한민국 역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더 늦기 전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역시 신재생에너지로 주에너지 공급원을 전환하고 전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화를 포함하여 환경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기후 문제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위협들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에 마치 공개된 세계기상기구 떠의 기후현황 보고서에는 역대급 온난화가 담겨있죠. 여기서 세계기상기구는 지구의 해수면 높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7년간 지구 온도가 지금껏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떠 의장의 말에 따르면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유노멀이 된 것이죠. 작년 기준 전 세계 해수면은 1990년대 초반보다 10.2cm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위성으로 정밀 측정을 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상승 속도도 점점 빨라져 1993부터 2002년 연평균 0.21cm가 상승한 데 반해 2013부터 2021년 기간엔 연간 0.44cm씩 높아졌으니 그 가속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CO2 농도도 1750년에 비해 2020년은 149%에 달했으며 메탄 CH4는 262%, 이산화질소 N20은 123%로 뛰는 등 모든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죠. 이처럼 악화된 지표들이 가리키는 미래 중 가장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이죠. 섬이나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수많은 환경단체들은 끊임없이 해수면 높이를 측정하고 경고하는데요. 문제는 유엔의 한 특별 보고서에서 일본의 침몰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는 제51차 총회에서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IPC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 수위를 기준으로 2100년의 해수면 높이를 계산했는데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져 상승폭이 달라진 겁니다. 2013년 오자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수면 상승폭을 98cm로 예측했지만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에서는 1.1m로 상승했죠. 추가로 싱가포르 난양이공 대학 국제연구팀은 0.6에서 1.3m의 상승을 영미 공동연구진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의 5도 상승과 해수면의 최고 238cm 상승을 예측했으니 IPC의 전망치가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50년만 돼도 인도 뭄바이,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고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인구가 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당연히 태평양 연안의 섬나라인 일본도 그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2100년에 일본은 해수면 높이의 38cm 상승만을 가정해도 137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어 도쿄만과 이세만, 후쿠오카 및 나가사키까지 많은 곳이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9년 홋카이도 북부의 작은 섬인 에산베 히나키타코지마가 사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만 해도 섬의 높이가 해수면 위 평균 1.4m였지만 해수면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바다에 잠겨버린 것이죠. 안 그래도 해수면 상승으로 일본의 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본토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력한 태풍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진퇴양난인데요. 일본은 근래 5부터 6년 사이 수에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3일간 최고 1.0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220명이 사망하고 4만 여동의 건물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2019년에 수해로 인한 역대급 피해액을 기록했습니다. 규슈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77개가 범람하고 1,000만 명이 대피하는 등 한화로 약 22조 7.4영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어야 했죠. 작년에는 서일본 지역에 내린 최대 400부터 500mm 폭우로 여러 지방이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시즈오카 현의 아타미시는 바위와 흙더미가 섞인 토사가 순식간에 2부터 3차례 마을을 덮쳐 26명이 사망하고 건물 약 130채가 파괴되었는데요. 동시에 규슈 지역에는 1.000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62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사망 및 실종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였지만 매년 잇따르는 피해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옆 나라 일본의 암울한 현실과 미래만큼은 대한민국 역시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2.97mm가 상승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2.97mm보다 높은 3.48mm로 갈수록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계이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는 2100년에 남한의 해수면은 1.33m 상승의 침수 면적이 전체의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처럼 시시각각 다가오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손 놓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해상 부유도시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죠. 박형준 부산시장과 UN 해비타트의 마이무나 모드 셰리프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의 모의를 체결했습니다. 해비타트가 구상하는 해상도시는 물에 뜨는 구유식 구조물 위에서 정주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수십 수백 개의 모듈을 이어 최대 1만 명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죠. 바이오락이라는 구조물을 이용해 고정하는데 이는 산호초 군락을 형성시켜 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하며 해상도시는 에너지와 물, 식량 등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 더 이상의 환경 변화를 방지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한 해상도시 건설은 미국의 시스테딘 부유섬, 벨기에의 릴리패드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례는 부산의 유엔 해상도시뿐이죠. 부산은 조선과 해양산업이 잘 갖춰진 동부가 대표 해양도시인데다 친환경 미래도시인 에도델타시티를 품고 있어 운노이 매력적으로 생각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침수 위기에 처한 세계 각국은 물론 본토의 침몰을 눈앞에 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누구나 마음속으로 그려오기만 했던 미래 해상도시의 실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